그 초청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윤지 대표님이 이제 저보다 훨씬 윤다옥 선생님이 반갑다. 제가 그 순간에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저도 인정.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 제가 한 짧은 시간 이 노을이 상담넷에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간단하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좀 해당도가 좀 떨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정말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타고났는데 우리 사회가 우리의 교육 제도가 그 날개를 심지어는 꺾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 날개가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너무 일상 속에 많이 침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상담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아이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펼치지 못한 날개를 펼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제가 마음속에 담아있는 두 개의 구절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부라는 게 한 학생을 기쁘게 하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몸과 마음과 생각을 나쁘게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메일의 한 구절인데요. 이 학생은 지금은 연락이 두절되어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통계학과를 다니다가 교직에 대한 꿈을 꾸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1년 정도 목숨 걸고 공부했는데 이 피원에 짠한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요, 이 친구가 정신과 병원도 다니고요, 대단히 어려운 지경까지 처해졌는데, 그때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되게 중요한 메일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피인 인생 갱생시켜주시고, 좌절 인생 환희로 바꿔주시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제가 가끔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지금 현재는 세명대학교 한의학과에 다니고 있는 박지웅 군이 저한테 보낸 메일 중에 결론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그래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보람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 인생을 좀 바꾼 메일 내용입니다. 어떤 학부모가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아이와 함께 하면서 큰 바다 위에서 등대도 없이 별만 보고 기다리듯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도 참 힘들겠다 하는 마음도 큽니다. 제가 사실 이 메일을 받을 대목에서요, 개인적으로 되게 실존적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학원가에 있을 때인데, 상담 일을 계속할까 아니면 돈 되는 강사로 나서볼까, 이런 생각을 참 깊이 고민할 때입니다. 특히 이제 밖에 있을 때는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 얼굴 표정을 딱 보는 순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딱 받고 나서 그래 이거 참 이 표현이 정말 절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등대지기하고도 이제 인연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노을의 상담넷에 각별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소개를 좀 해드려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놀이 상담넷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제 생각입니다, 일단. 혹시 국가대표라는 영화 아시죠? 이 노래 혹시 주제가 아십니까? 주제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준비해 왔는데 이게 음악이 나오려는 거예요. 잠깐 음악 좀 들어볼까요?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면 아마 이 노래가 정말 새롭게 들리실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잠깐 보시면은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지금 얼굴들이 바뀌어 있죠. 예, 그 느끼셨어요? 보셨어요? 예, 예.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이 삶의 국가대표는 이 본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아이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노을의 상담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그 무한 믿음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사실 요즘 아이들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성적을 가지고 평가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데 이 무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최근에 본 기사인데 황선미 작가라고 유명한 동화 작가죠. 이분이 아들이 울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잠깐 한 대목을 좀 보겠습니다. 23살 먹은 공과대학 3학년이 이제 와서 자기 전공에 암담하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대를 선택한 이유가 엔지니어 정도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였으니 막연한 그 말에 기대다 3년을 버틴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 때 이 작가도요, 나 역시 미래가 얼마나 막막했었나, 아득했다, 믿을 사람도 없고 용기도 없고 주머니는 비었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주머니는 좀 채워져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더 허전한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한 시기에 뭔가 붙잡을 게 있다면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없다는 사실이 청년기를 혼란스럽게 하고 절망에 빠뜨린다. 중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렇게 서럽게 울더래요. 근데 그 영화의 스토리는 눈물을 자아내는 대목이 아니었답니다. 얼마나 복받쳤으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노을의 상담대에서 각자 자기 길을 열심히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엔지니어 살면 그럭저럭 잘 살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각자 자기 길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성공이라는 확신을 일단 상담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그런 성공 확신들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노을의 상담넷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잠깐 해봤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문에 스크랩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눈사람이 된 연우. 눈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이 아이가 뒤집어 쓰고 있는 게 뭘까요? 분유입니다, 분유. 분유통을 뒤집어 쓴 거죠. 한 대목을 잠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혼내기 전, 10가지 세워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가 진정 혼이 나야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귀찮아서 혹은 단지 아까워서 혼을 내는 건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 학부모님들하고 오랫동안 몸으로 부대끼면서 상담을 해보니까요, 참 그분들 표정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 상태가요, 너무나 다이나믹해요. 어떨 때는 우리 아이가 천재처럼 막 얘기할 때가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천재가 나를 배신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참 그 심리적 기복이 너무 심해서 일상의 행복을 뺏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참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이 순간적으로 기분이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참 우울한 기분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데 그게 마음을 흔들어요. 무한 경쟁이라는 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불안한 마음이 이제 결국 생기는 거죠. 밑도 끝도 없는 불안함. 이런 것들이 특히나 우리나라 학부모들 마음속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옆집 아줌마가 자꾸 불안감을 부추겨요. 이런 일도 일상이 돼버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부모로서 삶이 고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늘 우울한 기분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 결과가 뭘까요? 생각도 부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 자신의 숨통도 조이고 아이의 미래도 조이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노을의 상담내에 들어오면 좀 이렇게 심신이 안정되는, 잠시만요. 넘어가 버렸네. 심신이 안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뭔가 얘기를 해주면서 그 속에서 이제 이 고단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길, 그렇게 한번 기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 머리인데요. 제가 최근에 지금 공부한 내용인데 참 이게 놀라운 연구 결과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또 많은 공부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두뇌의 학습 사이클을요, 실질적으로 공부 프로세스와 두뇌의 물리적 화학적 구조와 연결시킨 이론입니다. 사람은 두뇌 머리가 이렇게 한답니다. 일단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경험한 정보를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성찰하는 단계를 거쳐서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론을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아이들의 잠재력을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경험을 한 다음에 성찰을 합니다.
성찰을 한 다음에 가설을 세우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찰을 하고 나서 가설을 세울 때요. 이게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두뇌는 이미 거기까지 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예. 좀 눌러주실 뭐가 안 돼.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성찰은 과거를 회상하는 단계거든요. 예, 과거를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그때 뇌가 움직이는 부위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상상할 때 뇌가 움직이는 부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성찰의 기회도 빼앗고요. 가설을 세울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로 아이들은요. 실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냥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그러면서 또 다른 배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을의 상담 넷이 저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팀장님들이나 상담위원들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메워가지고 저는 앞으로 공부할 거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결국 같이 공부해서 사교육부점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집단의 지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잠깐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책을 저는 참 성경처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시기 전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실 때 일단 요 앞표지만 보고 사셔야 돼요. 이 두께를 보시면 절대 못 삽니다. 분량이 압도가 되는데 근데 이 공감의 시대에서 제레미 리피크라는 걸출한 진짜 말 그대로 제가 볼 때 미래학자임과 뭐 사회학자임과 동시에 훌륭한 분의 얘기를 한번 보니까요. 이 모티브를 여기서 풀어가고 있더라고요. 1914년입니다. 그리고 때는 12월 24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플랑드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리 나와버리네요, 얘가. 이거 아시는 분 계시죠? 독일하고 영국하고요. 전쟁 중인데 전선을 앞에 두고요. 서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먼저 제가 기억하기로는 독일군 진영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었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요. 근데 그게 뭘까요? 적군의 마음속에 전달이 됐죠. 영국군이 한 명, 두 명 나왔대요. 나와서 그날 하루 밤 내내 같이 놀았답니다. 그러면서 제레미 리피크는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바로 이 공감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특히나 사교육 때문에 걱정 많은 부모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절대 공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런 공감 능력만 잘 키워나가도 노래 상담 넷에서는 충분히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또한 부족한 우리들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열심히 붙잡고 노력한다면 제가 볼 적에는 두 공동대표님께서 어렵게 문을 열고요.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 조직에 누가 되지 않으면서 또한 좀 더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좋은 토양을 같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위촉장을 받았는데요. 어찌됐거나 좋은 기분을 대신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